역시 계절은 인간사에 상관없이 잠시도 쉼이 없이 변해갑니다. 들판에는 노란색들로 가득 차고 오곡이 풍성해진 그런 계절입니다. 산에는 드디어 단풍들이 설악산 꼭대기부터 시작하는 우리나라의 단풍, 이것이 시작된 지 좀 벌써 지났습니다. 이달 말쯤이면은 아주 온 천지가 단풍의 꽃으로 덮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아름다운 강산, 그 속에서 인간들의 이야기는 항상 이렇게 아름답지를 못한지, 언제나 정말 우리도 인간들도 아름다운 이야기만 하고 살 수 있는 시간을 만들 수 있을지 참 가슴이 늘 답답합니다. 채널 24K 하소경의 단도직입. 오늘은 또 그러한 우리들 사이에 오고 가는 예쁘지 못한 이야기를 좀 짚어야 되겠습니다. 사실 채널 24K에서는 이 문제 하도 시답지 않아서 다루지 않으려고 그랬는데 영 이 시끄러운 모습이 끝이 나질 않는 것 같아서 한마디 또 해야 되겠다 싶습니다. 요즘 애꿎은 주역이 길바닥으로 끌려 나와서 이리저리 굴러다니고 끌려다니는 그런 모습입니다. 화천대유가 어떻고 천화동인이 어떻고 무슨 이런 괴명들이 나와서 뒹굴더니 이젠 무슨 대통령 후보 손바닥에 임금왕자가 쓰여져 있었다. 그래가지고 이걸 물고 뜯고 난리들입니다. 사실 그 난리를 치는 사람들 주역이 뭐고 그거 어떤 의미를 가지며 어떻게 풀어가는 건지, 사실 대한민국의 주역의 대가 이런 얘기들 듣는 사람들 여럿 많고 시중에 그런 사람들의 행보가 널렸습니다만은 저는 여태까지 주역 제대로 이해하고 그것이 어떻게 해석 쓰임새를 가져야 하는지 제대로 아는 사람 몇십 년이 됐어도 만나보질 못했습니다. 글쎄요, 그런 사람이 있을 수가 없다라는 것이 주역의 본질인 것이지요. 아무것도 모르고 증명할 길 없는 불완전한 인간이 만들어낸 미래 예측의 도구에 무슨 대가가, 결정적인 대가가 따로 있을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걸 가지고 또 이렇게 서로 또 손가락질하면서 물고 뜯는 이 모습, 그 속에 두 가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는 어떠한 사람의 행위든지 그것이 미신이라고 한번 찍히게 되면, 더욱이 그것이 이제 공적인 영역에서라면 더 말할 것도 없지요. 그러게 되면 그 사람은 참 처지가 아주 곤란해지는 그런 사회다, 우리 사회가. 그러면 우리는 이 미신이라는 것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있는지, 이런 하나의 문제. 두 번째, 이 어떤 대통령 후보 손바닥에 임금왕자가 쓰여졌다. 지금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임금이 되겠다는 의식을 가지고 지금 있다는 말이냐라는 시비. 이게 과연 가당한 시비냐 하는 얘기입니다. 하나씩 좀 짚어보겠습니다. 미신, 길을 잃고 헤매는, 제대로 길을 찾지 못하고 가는 믿음이란 뜻이죠. 길을 잃어버렸다는 뜻의 미자에다가 믿을 신자니까 길을 잃어버리고 헤매는 믿음. 모든 생명 가진 것들은 오늘보다는 내일, 내일보다는 조금 더 먼 날, 내 생명이 유지될 때까지, 그때까지 어떤 일들이 일어나게 될까를 다 알고 싶어 하지요. 그래서 어떤 생명 가진 존재들도 나름대로의 자기의 방법을 다 가지게 마련이고, 그러면서 특히 그 속에서 인간은 동식물 같은 육감을 제대로 발달시키지 못했다가 보니까 소위 머리라는 걸 이용해서 자기들 나름대로의 미래 예측의 방법을 만들어내고, 그리고 거기에 의지해서 자신의 미래에 대한 불안함을 조금이라도 덜고 살고 싶어 하지요. 그래 하늘에다가 빌면 하늘이 내 말을 들어줄 거라고 생각하고, 이러이러한 전해져 내려온 얘기 그 방법대로 하면 좀 내일이 안전하겠지. 별별 생각들을 다 하고 거기에 의지해서 사는 나약한 존재들이, 그게 인간이라고 하는 그런 인간들의 모습이지요. 바로 학문이라고 하는 것이 별거겠습니까? 경제학, 내일 그 다음 10년 후 어떤 경제 현상이 어떻게 일어나게 될지, 우리가 어떤 행위를 하면 그 결과가 어떻게 나타나게 될지, 그거를 아는 방법이 없으니까
과거에 있었던 일들, 그 속에서 드러난 현상, 그 중에서 몇 가지 좀 이건 일관성이 있지 않나 하는 것들을 찾아내서 그것을 법칙이라고 만들고 그 잣대를 가지고 미래를 예측하고 하는 것, 그 기술 아닙니까? 인간이 만든 학문이라는 게 다 그렇죠. 그런데 그 기술이 항상 불완전합니다. 그래서 요즘에 와서 솔직히 노벨상을 탄 경제학자들 사이에서도 경제학이 할 수 있는 건 없다. 뭐 경제학은 없다. 이런 말까지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 아닌가요? 예측의 도구로서 마땅치 않더라는 겁니다. 그런데도 그걸 대학에서 지금 가르치고 그거를 의지하고 그걸 가지고 판단하고 그러면 그것도 미신이지요. 확증할 방법이 없으니까. 자연과학인들 안 그렇습니까? 빅뱅 어쩌고 이러고 얘기했지만 그거 어떻게 검증합니까? 검증된 얘기인가요? 그것 또한 미신이지요. 그렇게 우리가 세운 논리체계에 의해서 보니까 그렇게 상상한다. 상상하게 되더라라는 것이지. 뭐 이렇게 어려운 얘기 할 것 없이 한번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볼까요? 우리는 얼마나 지독한 미신의 늪 속에 빠져서 허우적거리고 살고 있는 존재들인지. 어떻습니까? 여러분에게 배달되는 각 신문들, 모든 매체들, 거기에 오늘의 운세를 실지 않고 있는 그런 매체들을 보신 적 있습니까? 그 매체들이 이런 일이 생기니까 논설 어쩌고 사설 어쩌고 이런 데다가 칼럼 여기다가 마구 미신이라고 몰아치고 몽둥이를 들고 나서는 모습 좀 우습지 않나요? 해만 바뀌면 올해의 운세 무슨 띠는 어떨 것이야. 그거 싫지 않으면 매체가 팔리지를 않지요. 안 그런가요? 인터넷을 뒤지고 유튜브를 뒤지면 가장 조회수 많고 그리고 댓글도 많이 달리고 하는 그런 분야 중에 사주팔자 보고 운세 보고 점치고 궁합 보고 얼마나 많습니까? 이 화면을 보시고 계신 독자들 중에서 나는 정말 단 한 번이라도 내 손바닥 들여다본 적 없고 손금 보느라고 들여다본 적 없고 나는 단 한 번이라도 금년의 운세 어떻게 될까 관심 가져본 적 없어. 이런 분 계신가요? 내 자식들 시집장가 보낼 때 그 배우자하고 궁합이 맞으려나? 이 걱정 한 번쯤 안 해보신 분들 별로 없을 것 같은데요. 뿐인가요? 대학가에 우리나라의 젊은이들 과거의 시대로만 살고 있다고 하는 젊은이들 그들이 다니는 대학가에 줄을 서서 있는 사주 카페 얼마나 많지요? 타로 좀 치는 곳 얼마나 많습니까? 이제는 학문 자체에 대학의 풍수학과 명리학을 정식 교과목으로 설정하고 박사 학위를 주는 그런 대학이 얼마나 많습니까? 좀 더 직접적으로 얘기해 보지요. 여러분들 몸에는 어딘가에 무언가 부작이라는 것이 거의 한두 개는 있을 겁니다. 특히 종이에다 쓰면은 부적이라고 하는 것이고 이거를 물건으로 나타내서 모양을 하면 이제 부작이라고 하는데 뭐 두 개를 같이 쓰기도 같은 의미로 쓰기도 합니다만은 뭡니까? 영어로 하면 굿럭참이라고 하는 거죠. 굿럭참. 요만한 표상 이거 목에다 하나 걸면 이게 마귀를 막아줄 거야. 이게 불행을 막아줘. 이게 무슨 병마를 막아줄 거야. 전장에 나가는 병사에게 애인이 목에다 걸어주면서 뭐라고 속삭입니까? 이것이 당신을 위기로부터 지켜줄 거예요. 그거 미신이라고 그래서 다 걷어차라고 얘기하실 참입니까? 혼인을 할 때 혼인 예물을 교환하면서 그것을 다이아몬드로 하니 뭐로 하니 뭐 탄생석이 어떻고 다 무슨 얘기들이죠. 애인에게 꽃다발 하나를 주는데도 노란색은 쓰면 안 돼. 이런 때 흰색은 쓰는 게 아니야. 이런 때 무슨 색 써야 돼. 그런 거 아는 게 교양이라면서요. 우리는 지금 그런 시대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목에다가 거는 그런 부작들 뿐만 아니라 자동차에는 또 얼마나 그런 거 안 걸고 다니는 차 참 보기가 힘들대요. 저도 그거 아무것도 안 걸고 다녔었는데 저는 그런 거 안 하니까 그랬었는데 저희 누님이 이 불가의
좀 연결이 있으시다 보니 뭘 또 하나 가져오셔서 걸어 놓으셨어요. 이거를 누님이 그걸 걸어 주셨는데 너 차 안전하게 타고 다니라고 그거를 떼버릴 수도 없는 거 아닙니까? 이게 우리들의 삶이죠. 이걸 인정해야 정직한 것 아닌가요? 그럼 이건 우리들 감남 을려들의 삶만이 이럴까요? 천만의 말씀이지요. 세계적으로도 모든 영웅호걸이 그 속에 빠져서 살았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잔인한 전쟁을 가장 많이 했던 징기스칸, 그의 전기를 한번 보십시오. 그는 전장에 나가기 전에 반드시 하늘에게 무당을 불러다가 물었고 그리고 제를 지내고 나갔죠. 징기스칸만 그렇습니까? 콘스탄틴 대제가 전쟁을 하기 전에 밤에 꿈을 꿨더니 하얀 십자가형으로 생긴 나무 막대에다가 천을 두르고 전쟁을 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실제 전쟁에서 그렇게 해봤더니 그 전쟁이 다 이겼다. 십자가가 기독교의 표상이 되게 된 그 유래 아닙니까? 인간들은 그렇게 사는 존재입니다. 어떤 서양의 어느 영웅은 그게 나폴레옹이라고 하는 설도 있고 한니발이라는 설도 있고 뭐 알렉산더였어 이러는 참 뿌리 없는 얘기겠지만 자기 손바닥에다가 성공선에 칼집을 내서 칼집으로 손금을 만들었다. 서양의 최근의 대통령들까지 그랬어요. 미국의 레이건의 낸시 여사의 얘기부터 뭐 그거에 연결 안 된 점성술사 예언가 뭐 이런 사람들하고 연결 안 된 타로 좀 한 번 안 본 이런 정치인 찾기가 힘들죠. 그렇게 사는 게 인간입니다. 우리 가까이 직접 보는 일본 총리들 신사참배 시진핑 주석은 불안하기만 하면 꼭 찾아가는 영험한 장소가 있다고 널리 이미 알려져 있지요. 우리나라의 대통령을 한 사람, 대통령 후보였던 사람들 조상묘에 손 안 댄 사람이 거의 없고 그리고 실제로 무속인 안 만난 사람 몇이나 있나요? 도사들. 대한민국 정치인 안 그런 사람이 있다고요? 지금 이거를 비난하고 나선 사람 중에 누구라도 났으면 한번 검증을 해보기로 하지. 빨간 옷을 입으셨는지 속에다가 누구하고 과연 그런 도사님들하고 얼만큼 어떻게 만나셨는지 시중에 사진이 널렸고 이야기가 널렸어요. 증언이. 인간은 원래 자기 자신이 통제할 수 없는 미래, 그것이 절대적으로 내 이후의 운명을 좌우하게 되는 미래에 막 부딪혀 있는 그런 상태에서 인간은 늘 나약해지게 돼 있죠. 고시원에 가서 옛날에 이제는 뭐 이제 또 다른 상황이 됐습니다만은 고시원에 가보면 고시원에서 공부하는 사람들, 저도 그 경험이 있습니다만은 이 사람들 이제 시험 볼 때 가까워지면요. 이렇게 휴지를 쓰고 나서 휴지통이 좀 멀리 있을 때 귀찮으니까 옛날에 그냥 던져 집어넣고 롱슛, 꼬린 뭐 이렇게 던져 놓다가 시험 일자가 가까이 오면 그렇게 던져 넣지를 못합니다. 부딪혀서 떨어지면 그것이 어떤 조짐이 될까봐. 그래서 갖다가 집어넣죠. 길 가다 돌멩이 하나를 마음대로 못 던지는 그런 심정이 되는 것이 그런 수험생들의 마음입니다. 출세했다고 요새 곤대짓 하는 많은 분들 중에 아마 시골의 어머니 품속에서 자랄 때 그 어머니가 한양가에 있는 아들들 성공하라고 따님들 크게 되시라고 정화수 떠놓고 열심히 빌었죠. 그거 걷어차야 할 미신입니까? 도대체 누가 누구를 비웃을 수가 있습니까? 우리 중에 누가 누구를 비웃을 수 있습니까? 예수의 말대로 너희 중에 정말로 비웃을 수 있는 자 있으면 마음껏 비웃어 보라. 제 눈에 들어있는 들보는 보지를 못하고 남의 눈에 들어있는 티눈을 가지고 뭐라고 손가락질 해대고 그런 짓 하지 말라. 실제로 지금 그래서 그런 일이 있었다고 그래서 그럼 그 사람이 대통령이 된다고 치면은 그 다음에 무속인이라도 옆에다 앉혀놓고 러시아 말기에
마지막 짜르가 옆에다 라스푸틴이라고 하는 요승을 갖다 놓고 그 난리를 쳤던, 우리 채널 24K에서 한번 동영상을 만들어서 들려드린 적이 있습니다만, 그런 일이라도 일어날까 봐서요. 그래서 미리 나라 걱정하시느라고 그러시는 겁니까? 지금이 그럴 수 있는 때입니까? 제가 걱정하는 거는 라스푸틴의 요승으로서의 그런 미신적 요소가 아니라 그가 가지고 있는 간신적인 요소, 자기의 이익을 편취하기 위해서 그 사회의 리더를 속여먹고 오도하는 그런 간신적인 요소를 가진 인간들, 그들이 사회의 득식을 거리고 있는 것이 저는 더 큰 걱정입니다. 그들이 꼭 미신과 무슨 이런 거 가지고 무장해야 그렇게 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소위 학문이라고 하는 무기를 가지고 그와 같은 나라 망치는 간신 노릇을 하는 집단들, 아마도 지금 누군가를 향해서 돌팔매를 던지고 있는 인간들 속에 그런 인간들이 더 많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된다. 왜? 정말로 인격과 인품이 있는 사람이라면 상대방이 그런 실수 좀 했을 때, 아이고 무슨 그런 실수를 하고 그러셔요, 그런 거 저 주의 좀 하시지, 이렇게 말하고 너그럽게 품으면서 나라 살림에 대한 본질적인 토론의 깊이를 서로 더해가려고 하는 자세, 그런 것을 보여주어야 그것이 대통령이 될 수 있는 인품이고 품격일 것이라고 생각하게 되기 때문이죠. 잘 걸렸어, 아이고 약점 생겼다, 그냥 이거 가지고 야 이거 선전 효과도 엄청나게 좋을 거야, 이런 계산이나 하는 사람들, 그들이 세상 걱정을 정말로 하겠습니까? 또 하나, 임금왕자를 썼다. 그럼 손바닥 내밀라고 그러고 누군가가 당신이 꼭 돼야 돼 그러고 굳이 내밀고 그러면 거기다 써주고 이거 있으면 이게 부적 역할을 할 거야, 당신 정말 꼭 대통령 되셔야 돼, 그런 마음을 보여주는 사람이 있다면 어떤 대통령 후보가 그걸 거절하겠습니까? 그 필요 없어요, 난 그런 거 안 해요, 이러겠습니까? 거기다 임금왕자 써서 난 그러면 진짜 이 대통령이 아니고 왕이 될 거야, 이렇게 생각할 거다, 그 얘기입니까? 뭡니까? 그러면 손금을 그러면 임금왕자 쓰기가 좀 좋아요, 손금에? 여러분들 중에도 잘 보시면 손금 이렇게 뜯어서 이렇게 쫙 보시고 나도 임금왕자 같이 보이네, 그런 손금 가지신 분 많을 텐데, 그거를 그러면 이 시대는 임금하면 안 되니까 거기다 그런 손금을 대통령이라고 써줘야 됩니까? 참 너무 치졸하지 않습니까? 저는 결코 그러한 실수를 한 윤석열 후보를 두둔하거나 그를 이렇게, 그것을 요즘 젊은이들 용어로 쉴드 쳐주고 싶어서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이 속에 보여지는 얍삽함, 우리 사회에 너무나도 얇은 인품, 인격, 지적인 분위기, 그것의 상실을 저는 한탄하는 것뿐입니다. 물론 윤 후보도 조심했어야죠. 아무리 본인이 털털하고 그런 거 개념 안 하고 그냥 의식도 안 하고 무의식 중에 이렇게 그거 알고서야 이렇게 했겠습니까? 무의식 중에 그런 거 관리 하나를 꼼꼼히 못한 그 부주의, 그건 부주의죠. 그런 부주의함은 있어서는 안 되겠죠. 없으면 더 좋죠. 그렇다고 해서 그런 거 하나를 인간적으로 우리가 다 같이 가지고 있는 인간의 삶이라는 이해로 포용하지 못하는 인품, 그거는 더욱 천박한 것이다 라는 지적을 해두고 싶은 겁니다. 언젠가 제가 한번 연초에 이제 주역풀이 이런 거를 좀 했기 때문에 언젠가는 시간을 좀 별도로 내서 주역이 도대체 뭐고 어떻게 푸는 거고 어떻게 활용하는 건지, 이거는 그렇게 단순한 그냥 무조건적인 점술인지, 이 얘기는 이제 따로 한번 정리를 해드리기로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다만 우리 독자 여러분들과 제가 공유하고 싶은 생각은 우리 사회가 좀 성숙하고 인격적 깊이를 가진 그러한 사회로 성장하고 그러한 속에서 리더를 골라내는 성숙한 사회가 되기를, 이런 현상 속에서 다시 한번 기원해 본다 라는 생각입니다. 원래 정치판이라는 것이 그런 거야 라고 그냥 그 협량함과 근천스러움을
그냥 내버려 두고 보기에는 딱 해서 드린 말씀입니다.